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 많으시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님 세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규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을 재밌고 쉽게 알려주는 보장 분석 전문가 박상규입니다. 네, 재밌고 쉽게 알려주시는데 보장 분석을 얼마나 잘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김성민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의 눈에 띄게 해주는 보험 사랑꾼 김성민 전문가입니다. 보험 사랑꾼. 네, 너무 멋진 네이밍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박성수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투자를 알려드리는 보험 전문가 박성수입니다. 네,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보험은 무엇일까요?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에서 해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박상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규 전문가입니다. 저와 함께 생명의 시작, 태아보험과 새싹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어린이 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새싹이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어린이 보험 굉장히 궁금한데요. 주변에 저는 제가 아이는 없지만 제 주변에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조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에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 좀 어떤 내용들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시군요. 저 역시 조카가 곧 생기는데요.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항상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최근 가족 구성원 형태가 하나만 낳아 잘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서포트를 해주십니다. 네, 그렇죠. 이 다방면으로 좀 서포트를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제 선정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네, 맞습니다. 다방면으로 서포트를 해주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 꽤 큰 보험료로 어린이 보험이 구성되어도 여러 걱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많은 분들이 들어놓는 보험이 바로 어린이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굉장히 좋은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일 때만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한 보험입니다.
개념이 어렵다면 보험이 보장해주는 기간에 따라서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으로 구분하신다면 조금 쉬울 듯 합니다. 태아보험은 선천적 이상,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장애 출사 등 태아 발달 단계에서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 출생 후 직후 보장하고 출생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까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굉장히 좀 헷갈렸었는데요. 이 보장 기간에 따라서 나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다치거나 좀 아픈 친구들을 보면 어린이 보험의 필요성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대체 이 태아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태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을 가봐야 하나 여러 번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매번 병원에 가서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이 배가 불러가는 것 말고는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초음파 사진을 보는 것 외에는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라도 좀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은 힘들지만 부모에게 있어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해당 자료를 보듯 10년 만에 신생아 수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죠. 미디어에서도 연일 출생률 감소가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선천성 기형과 더불어 37주 미만의 미숙아 출생률은 어떻나요? 안타깝게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난임, 시술 영향을 일부 받아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과 미숙아 출산율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 완치나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만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은 사전에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선천성 기형아 출생이나 그리고 미숙아 출산의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아보험 꼭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임신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좀 가입이 가능한 걸까요? 네, 보통 1차 기형아 검사를 12주에 하게 되는데 이때 이상 소견이 나오면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서 1차 기형아 검사를 12주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 선천적인 질병이나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 인큐베이터 등의 병력이 생기는데 이는 추후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도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 전문가님의 주변에도 이 보장을 좀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물론 계십니다. 신생아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보험 혜택을 보신 어머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초산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생각하면 출산하면 괜찮겠지 하셨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바로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궁금하네요. 네, 출산 후 병원에서 황달이 심하다고 하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출산 후 약간의 황달이 있었는데 금방 좋아질 정도로 대부분 신생아 황달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데요. 지인분 아이의 경우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아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부가 좀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것을 황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하니까 황달이 좀 심하고 지속되면 위험한가 보군요. 네, 생후 기간에 따라 위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위험합니다. 생후 24시간 이내에 생기는 황달은 적혈구가 파괴되어 생기는 증상으로 뇌손상, 발달 지연, 뇌성마비, 발작 및 사망까지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요.
생후 2주 후에 나타나는 황달 역시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청력 장애를 유발하고 간 질환까지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살해 잡은 아이는 아기 피부에 푸른빛이 나는 특수 파장을 쬐어주는 포토테라피라는 광선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잘못 먹은 건 아닌가? 모든 게 내 잘못 같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미리 가입해둔 태아보험 덕분에 신생아 입원비와 치료비가 보장이 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출산 후에 바로 치료를 받게 되다니 부모님 입장에선 정말 놀라고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첫 아이다 보니 더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미리 들어온 보험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보험 가입 후 사후 관리도 중요한 만큼 청구를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살해 잡은 자녀는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신생아 황달이나 저체중아로 인해 인큐베이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태아보험은 예상치 못한 출생 직후의 질환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네요. 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출생 직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생 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까지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꼭 필요한 보장을 미리 준비해서 출산 후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태아보험의 중요성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 부모님들께서도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것들을 위주로 이 태아보험을 좀 구성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산 시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입원 보장, 중환자실 입원 일당, 선천성 질환 진단비, 수술비 등 출산 직후 우리 아이를 위한 특약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면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결국에는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보험과 관련된 특약을 좀 추가하는 건데 어린이 보험까지 좀 함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혹시 이 필요한 특약들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특약을 추가로 하면 참 좋겠지만 보험은 담보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듯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아 특약과 함께 어린이 보험을 구성할 때 이 특약만은 꼭 넣어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보장기간도 구성하는 특약도 개인에 맞춰 모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암, 뇌, 심장질환 3대 진단비는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특약 중 하나여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에 따라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적 요인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식습관이 바뀌는 감에 따라 소화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화 비만율을 포함하여 여러 요인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를 우선순위로 구성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 암은 성인만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진짜 이 소아암 환우들도 있네요. 거기에 식습관과 관련해서 변화가 크다고 하니까 진단비는 필수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 면책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90일 이내에 진단 시 보장이 제외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어린이의 경우도 좀 동일한가요, 전문가님? 아닙니다. 15세 이후부터는 90일의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어
가입 후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어린이 보험의 경우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전문가님, 주변에 이 3대 진단비 보장도 받은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일 텐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어머님의 자녀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혈액암에 속하는 백혈병은 몸속에 혈액세포에 암이 생겨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성인암과 다르게 급성 백혈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방법 자체도 없고 조기 검진도 어렵습니다. 연령과 진단 당시의 백혈구 수에 따라 표준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으로 나누어 치료합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이가 백혈병이라니요. 부모님도 정말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네, 저 역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항암 치료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간호하게 되어 외벌이가 되면서 가정 내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각종 부대 비용이 함께 들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 괴로운데도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어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아암 진단비와 백혈병 진단비, 암 진단비를 보장받아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아유, 건강하게 잘 완치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이 안, 뇌, 심장 질환의 진단비 어린이 보험 특약 구성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또 다른 특약이 있을까요? 네, 아이들은 질병으로 입원한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병 상해 입원 일당과 상해 수술비는 중요성을 꼭 말씀드리고 꼭 넣어드리는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아이인데 입원한 일이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린아이가 병원을 자주 갑니다. 안 아프면 정말 좋겠지만 입원할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병원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입원 일당과 함께 4세대 실손보험을 보완해줄 수 있는 수술비 특약도 준비해드리는 편입니다. 수술비 특약이요? 사실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분들은 이 수술비를 꼭 같이 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로 꼭 필요한 걸까요, 전문가님? 네, 실손보험은 2022년 기준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보니 가입률이 높습니다. 해당 자료를 함께 보시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본인 부담액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해주는데요. 실손보험 상품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2021년 7월에 나온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급여의 80%, 비급여는 70%를 지급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은 수술을 받게 됐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요. 4세대 보험의 경우 1, 2, 3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높습니다. 거기에 비급여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자기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수술비 담보와 더불어 다음번 갱신 시 1년간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실손보험과 더불어 수술비, 종수술비 등의 특약을 함께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제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4세대로 전환할지, 지금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손보험은 앞으로 손해율을 감당하기 위해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수록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고 나머지 치료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보험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 기술의 수술의 경우 비급여일 확률이 높다 보니 어린이 보험 설계 시에도 실손 보험의 변화에 맞추어 함께 수술비와 종수술비 특약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 3대 진단비, 입원 일당, 수술비에 실손보험까지 이 네 가지는 필수로 좀 구성을 해주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인 거는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네, 사회자님은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누가 들어주셨나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들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부모님께서 보험 가입을 정말 잘해주셨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리모델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특별하게 뭐 엄청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야 한다 하는 것들은 아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 좀 필요한 것들만 추가로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참 현명하셨네요. 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요?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경제적으로 갑자기 좀 돈을 써야 하는 시간들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똑똑하게 들어주신 보험을 바탕으로 추가 가입을 하는 경우 아무것도 없이 새로 가입을 하는 경우는 분명 스타트 라인이 다르겠지요. 천천히 걸어가도 될 길을 허둥지둥 급하게 가지 않도록 부모님이 현명하게 가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또 부모님께서 들어주신 보험 때문에 굉장히 든든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일 텐데요.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보험에 가입해도 나에게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하면 유지가 어려울 테니 전문가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을 구성한 뒤 자녀가 커가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덕분에 저도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주의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보험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아이의 빛이 나는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 끝나고 우리 아이의 보험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들어줬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보험 설계로 우리 아이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현명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아보험, 어린이보험까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두 번째 주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김성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떻게 이 주제를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짐에 따라 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혈관 질환 보험은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 시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적인 관리 비용으로부터 보호해주며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고 예방 관리까지 지원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혈관 질환 보험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혈관 질환 발병률 증가하고 있고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혈관 질환 발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질환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수술이나 입원비 비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혈관 질환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닌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강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들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하면 혈관 건강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혈관 질환을 설명하기 전 먼저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문제로만 여겨졌던 고혈압이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남자 3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 고혈압 환자가 있는데요. 이는 약 전체 인구 24%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고혈압 증상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발병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중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혈압에 걸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특히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너무 과도한 염분을 섭취하거나 고지방, 고당도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신체 내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운동 부족으로 인해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혈압 조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만병 근원입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현대 바쁜 생활 패턴과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데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혈압은 30대 이상에게 매우 흔한 성인병 중 하나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생활 습관이 작은 변화가 고혈압 증상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이 이렇게 많이 발병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다른 질병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 동반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어 내 심장이 망가지고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어 심장병 사망 위험도 4배까지 증가합니다. 네, 이 고혈압이 있으면 뇌나 심장 쪽으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고혈압과 좀 친구처럼 붙어 다니는 당뇨병은 어떤가요? 당뇨병도 고혈압처럼 많이 앓고 계신 만성 질환인데요. 고혈압 환자가 3명 중 1명이라면 당뇨 환자는 10명 중에서 1명 정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뇨도 마찬가지로 당뇨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너무나 무서운데요. 당뇨 합병증에는 망막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당뇨성 망막병증이 있고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겨 혈류를 막으면서 생기는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도 있습니다. 또한 흔히 발병이라고 하는 족부병증을 심할 경우 사지를 절단할 수 있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네, 이 당뇨병도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 관련해서 보험을 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네, 혈관 질환 보험이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 보험이 있고 심장 질환 보험이 있는데요.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뇌혈관 관련 특약 종류에는 뇌출혈 진단, 뇌졸중 진단, 뇌혈관 질환 진단 이렇게 3가지로 대표적인데요. 뇌출혈 진단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졌을 때 보장하며 보장 범위가 제일 좁은 특약입니다.
뇌졸중 진단비는 뇌혈관이 막혔을 때의 뇌경색증을 보장하며 대대동맥 협착증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외 기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뇌혈관 질환 보험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넓은 범위는 뇌혈관 진단비를 알아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좀 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시군요. 자, 그렇다면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 허혈성 심장 질환, 광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이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나타나게 되는 질환으로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허혈성 심장 질환 속에 속하는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은 흡연이 41%, 고혈압이 21%, 고지혈증이 9%, 기타 요인이 27%로 발병 위험이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가장 넓은 범위로 좀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도 보장이 안 되는 특약이 있는데요. 바로 부정맥과 심부전입니다. 성인이 심장이 1분에 약 60회, 100회 정도 규칙적으로 뛰는데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 자극에 문제가 생겨 이보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심장의 램프 작용 저하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병이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부전은 남자 40대에서 50대, 여성은 50대 이후로 발병이 집중되며 기름진 음식, 흡연, 잦은 음주, 적은 활동량으로 최근 5년 사이 발병률이 10%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네, 점점 이 발병률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이 부정맥하고 심부전 원래도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네, 심장질환 통계표를 보면 허혈 심장이 전체 심장의 55.8%, 기타 심장이 44.2% 차지합니다. 그중 부정맥 환자가 41만 명, 심부전 환자가 14만 명으로 심장질환 환자 수의 대부분 차지하는 만큼 부정맥 진단비와 심부전 진단비를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든든하게 준비하시는데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정맥과 심부전을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겠죠? 네, 허혈성 심장보다 넓은 범위는 심장질환 보험이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발병 빈도율이 증가하고 특히 날씨가 추워져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심부전증, 기타 부정맥, 심근병증, 심장염증 질환, 심장판막 협착증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질병들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장은 얼마 정도 좀 필요한 걸까요? 네, 요즘은 특히 혈관이 좁아지는 스텐트 삽입술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통상적으로 2번, 3번 받기 때문에 치료비 또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실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이 어느 정도는 되시겠지만 갱신형인 실비가 많이 비싸져서 유지 못할 경우나 아픈 곳이 많아서 실비를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진단비와 매 지급을 받는 수술비로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을 가입만 해두고 내가 어떤 보장을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많은데요. 건강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일할 수 없게 된다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험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면 가입할 수 없는 것이 보험의 기본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 보장을 소중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주제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일지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노후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노후 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또 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후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 재가급여 보험은요. 박성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이라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또 중요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재가급여 보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노인 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은 어떠한 질병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즉 치매와 뇌질환을 포함한 21가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 조건에서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신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사람이 나와서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고 1에서 5등급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정말 이 치매 환자가 많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치매 환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항목으로 좀 평가를 하게 되나요? 네. 평가를 매기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입니다. 판단력과 인지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서 비정상적인지를 중점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불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치매 환자를 평가하는 항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가를 한 후에 등급은 또 어떻게 매기게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등급을 받게 될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은 상태에 따라서 6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현재는 1에서 5등급이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6등급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지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네, 3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1에서 2등급은 추가로 시설급여 서비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가급여, 전 좀 생소한데 이거는 집에서 이 요양 보호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보험일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재가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있을제의 집값, 집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재가급여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집안일 또는 수발을 도와주는 방문 요양. 두 번째,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전문적으로 지켜주는 방문 목욕. 세 번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조해주는 방문 간호. 네 번째, 요양기관에서 며칠 돌봐드리는 단기 보호. 다섯 번째, 어르신을 모시러 이제 낮 동안 보호 서비스를 해드리고 저녁엔 다시 모셔다 드리는 노인 유치원, 즉 주야간 보호 서비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일상생활에서 또는 인지 기능 유지가 필요한 복지 연구.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장기 요양 1에서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설급여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치매와 같이 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시설에 입소를 하는 겁니다. 10명 미만의 공동생활가정 또는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보장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재가급여 보험이 꼭 필요한 걸까요? 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한 것이 100%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재가급여는 15%의 자기부담금, 시설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5에서 20%라고 한다면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네. 그렇다면 제가 시설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재가급여입니다. 3등급 기준으로 월 145만 5천 원의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의 종류가 많지만 방문 요양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계산해 볼게요. 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1개월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하루 8,148원, 한 달에 19만 5,552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로 시설급여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2등급 판정을 받고 시설에 입소하시면 한 달에 46만 8,900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비스가 불가능한 비급여 항목인 식대, 간식비, 상급 병실료, 임의용비가 합산되어 결정되는 금액인데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서비스가 좋은 제도인 건 맞지만 월 자기부담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발생하다 보니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보통 자녀분들이 이 금액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재가급여 보험의 역할은요. 국가에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매달 연금처럼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입니다. 재가급여는 별도로 따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은 아니지만 치매보험 안에서 재가급여 특약을 따로 넣는 담보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치매를 포함하기 때문에 재가급여를 딱 하나만 넣으셔도 실속 있게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매보험은 딱 한 번만 진단비를 받는데요. 재가급여 보험은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이 끊긴 나이에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치매 보험 안에 이 재가급여 보험을 특약으로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재가급여 보험의 보장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지금부터 재가급여의 보장 내용에서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가입 금액을 월 50만 원으로 보험 가입을 했을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10년 동안만 받아도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년 동안은 무려 1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상황에 따라 방문 요양 같은 서비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복지연구에 있는 500원짜리 미끄럼 방지 양말 또는 요식은 팬티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서비스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 가입 금액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보장이 튼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효도보험이라고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가입시켜드리는 경우도 많으며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직접 준비하는 경우도 많은 인기보험입니다. 최대 월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 상품의 근본은 치매보험이기 때문에 치매 진단비까지 추가가 가능해서 효도보험이라고 불리기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치매 단계 중 가장 경미한 등급인 경도 치매 진단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험회사에서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치매 완치가 없기 때문에 종신토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 만큼 추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보험의 또 하나의 장점은 납입 기간 중에 사망하셔도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해지 환급금이 일부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매월 생활비를 준다는 것이 연금보험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연금보험 같은 저축보험이 아닌 순수 보장보험임을 꼭 인지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신다면 회사별로 상품이 상이하므로 비교하시고 따져보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꼭 준비를 해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신 이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가급여 보험은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증 치매 진단비부터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증 치매 진단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재가급여 보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총 3개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들께서 정말 유익한 정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